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 증시는 좀 어땠나요? 시장이 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으며 거의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수급 쏠림 현상의 심화가 지속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 특징주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리고 시장의 기존의 움직임만으로 시장을 판단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이슈가 그리고 장이 끝나고 시간 외 혹은 오후장에 뭔가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해서 개별 종목에 주는 충격도 많은 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참 이 그 종가 매수가 굉장히 요즘 힘이 드는 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참 종가 베팅에 대한 비중을 많았는데 요즘 종가 베팅 비중보다도 장중 매매 혹은 시가 베팅의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시장의 이런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 좀 연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AI라든지 수소라든지 IT, OLED, 반도체 등등 이슈만 있다 하면 서로 팔아먹기 바쁜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종목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말을 했는데요. 참 증시는 좋아요. 근데 가는 종목만 가는 이 더러운 장세가 좀 연속이 되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연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어설프게 이제 수급이 없는데 그리고 이슈가 없는데 매매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면서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시장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5G 작살났고요. 비메모리도 작살났고요. 최근에는 OLED가 좀 시장을 주도했는데 OLED의 황제주 LMS가 오늘 작살이 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관이 최근에도 반도체 바닥론 IT 대세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러면서 기관에서 다 팔아먹어버리니 참 개탄스러울 정도로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런 쪽을 보면요. 그래서 IT 섹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뉴욕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소폭 밀리며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각에서는 무역 협상 1차 협상 정상회담이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장소 협의로 인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그리고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마감 이후에 장 마감 이후 관세 철회 속보가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대체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대체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이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만 그랬어요. 중국도 떨어진 게 없었고 해외 증시도 그렇게 떨어진 게 없는데 국내 증시만 깨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일 반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증시는 상방을 가르치고 있어서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매도보다는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환율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부터 시장에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LB를 보면 여전히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HLB가 폭락을 하지 않는다면 이 가운데에서 대장이 버텨주고 나머지 후발 제약바이오들이 전부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지속 관심 및 공략 필요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의 이슈와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IT, 5G, OLED 섹터 집중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기존에 보유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얘는 좀 안 되고요. 얘는 IT는 약간 물음표고, OLED는 지금 3분기에 매출이 안 나왔는데 내년 그리고 4분기 매출이 분명히 나오는 섹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번에 하락기에 네, 적절한 시점부터 다시 종목들을 선별해서 잡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IT는 조금 관망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바닥권 이슈들을 만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올려버려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세력이 혹은 뭐 기관 쪽에서라든지 이슈만 있었다면 다 상한가를 만들어 버린 시장입니다. 그래서 바닥권 제약주 지속 관찰. 그리고 오늘 시장 가장 특징주로 보이면은 또 제약바이오 쪽이죠. 매일매일 제약바이오의 이슈가 바뀌는데 오늘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관련주들 이쪽 시장의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뭐 정리되어 있는 걸 좀 보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네오크레마 기능성 식품 첨가제를 생산을 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면 이제 장내 미생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산균이나 균주 쪽이죠. 이 비피도, 그 다음에 제노포커스, 네, 효소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조금 네, 이름이 있는 기업이 제노포커스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쪽, 여기도 이제 락토핏이라는 이 유산균을 쓰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데가 종근당 바이오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종근당 바이오 일통제약인데 이런 것들은 움직임이 없고 말 그대로 시장 수급 쏠림, 보내고 싶은 종목, 세력이 붙은 종목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으로 놓고 보면 1, 2, 3 이렇게 대장주가 정해졌다라고 보여주고 나머지는 보지 마십시오. 요새는 수급 쏠림이 너무 있어서 대장이 아닌 종목은 다 내려버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을 매매를 했습니다. 에어부산을 매매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급등락이 너무 심해요. 이쪽 굉장히 좀 어려운 섹터고 오늘의 교훈은 딱 하나, 네, 이슈가 있을 때 팔아라. 네, 일정주는 팔아야 돼요. 여기서 뭔가가 특별한 게 나와서 더 대박이 한다? 절대 아닙니다. 이 이슈에 팔아라.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중 지금 관세 철회 이슈가 나와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내일 갭상 확률 99.9%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쪽 섹터 오전에 뭐 시초가에 한번 봐보던지 해볼 계획이고요. 시가가 한 20%대 뜨면 사실 공략하기 어렵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있으면 이쪽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지금 미 상무부, 중 상무부에서 이제 나온 말이죠. 미중 관세 단계적 철회를 합의했다라고 미 상무부 쪽에서 나왔으니까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주간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관련해서 단계적 관세 철회에 동의했다. 이게 이제 양국이 핵심이죠. 미국에서만 말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는 1차 무역 서명식의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의 미국의 대중 관세처를 요구해 왔으며 양국의 무역 합의 서명 시기와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지금 중국이 요구해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 측, 중국의 주장에 대한 미국이 사실임을 확인해 준다면 전 세계의 그림자를 들이운 무역 전쟁을 끝낼 로드맵이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좀 중요한 이 증시 변곡이 좀 될 만한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뭐 잘 봐봐야 되겠고, 오히려 증시가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네, 호재가 나왔어요. 나와서 저도 사실 인버스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증시는 항상 다이렉트로 갈 수 없다라는 거는 있는데 이게 이제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인들 모든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개인 전문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하면 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예측이 참 어쩔 때는 그 다수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수 의견이 맞아버릴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열린 마음을 놓고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지수를 보면 오늘 수급은 정말 안 좋았어요. 특히 코스닥에 기관에서 정말 무식하게 팔았다라고 밖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희도 뭐 따로 매수에 대한 의견은 많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사실 매수 사인이나 매수에 대한 부분은 두 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내려가면 반등 없는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오후에나 매매를 좀 했고요. 일단 IT 섹터에 대량 매도가 좀 있었고 우량 기업이라면 이제 코스닥 150 섹터 안에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다. 특히 이제 기관이 IT나 IT 섹터에 총 770억 정도의 강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강한 매도가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이 기관에서 코스피는 이제 기관계에서 그나마 좀 방어를 해줬는데 보다는 지금 시장 방어주 쪽 통신 섹터 그 다음에 금융업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전통적인 방어주 위주의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에 오늘 긍정적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IT 섹터 좀 반등해 주기를 좀 고대하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네,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HLB를 좀 높여볼게요. HLB 일단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또 구간에서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HLB를 뭐 따로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박스권을 정확히 그리고 가고 있고 이 안에서 몇 번의 롤링을 한 다음에 뭐 내리던 올라가던 하겠죠. 아직은 바닥이고 지금 한 번 반등, 두 번 반등, 세 번째 반등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고가를 경신을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걸 넘기고 늘리고 이렇게 가면 직전 고점을 넘기는 모습도 나오지만 고가를 경신을 못하고 맞고 밀려버리면 이 다음에는 반등의 확률이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할 때 이 고가를 올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려올 때 이제 고가를 낮춰가면서 빠지면 이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뭐 현대바이오, 뭐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것 같고 차바이오텍은 뭐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눌리면 뭐 아래 구간에서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면 뭐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오늘 ABL 바이오를 매매를 좀 하려고 제가 이제 얼마죠? 장 초반에 이 구간에서 했는데 바로 올라가서 밀릴 때는 매매를 안 했어요. 밀리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철회했다
라고 해서 이건 매매를 안 하고 지금 고가를 좀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어디까지 밀렸다가 다시 갈지 바닥 잡고 갈지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에클론도 뭐 나쁘지 않아요. 에클론 이중항체 쪽 에클론하고 뭐 이런 섹터들 움직임. 신풍제약은 단기 많이 올라서 얘는 조금 종목에서 배제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 이런 구간까지 빠진다면 그때 좀 다시 봐보려고 하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펜벤다졸 노이즈가 좀 섞여서 네, 좀 올라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풍제약은 이 정도 선에서 보고, 텔콘 비보정 관련주들은 내일장이 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비보전이 오늘 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 내일 만약에 비보존이 여기서 갭을 들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 끝없이 아직 갈 추세가 이어져 있어요. 아직 상승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갭을 만들지 않았는데, 갭을 띄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나머지 이 관련주들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PM 테크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 많이 밀렸는데 내일 한 번 더 밀린다면 좀 매매 구간도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에스텍 파마도 마찬가지고요. 에스텍 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갭 만들어 놓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쪽이.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유하셨다면 지속 홀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 JW 신약, 아직 매매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중기 투자용으로 보면 참 좋을 종목이에요. 그리고 팍스넷, 이 종목 힘드네요. 팍스넷 종목 힘들어요. 일단은 여기서 뭐 매수 매도 없이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슈가 났었고 쉬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타하면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재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상승 탄력 둔화가 있고 수급적으로 너무 약해지고 있어서 지금 매도 시점으로는 좀 별로로 보여집니다. 매수 시점으로. 해성옵틱스 바닥권 종목으로 좀 놓고 보고 있는 저평가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구간을, 아래 구간이 왔을 때 움직임을 보고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바닥권이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데, 최근 IT 매도세가 너무 심해서 관심만 갖고 지켜보고요. 그리고 오늘 인스코비가 상한가를 들어갔죠. 장중에 이제 인스코비를 봤었고, 인스코비를 매매를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저희는 셀루메드를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셀루메드를 매매를 했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셀루메드를 매매를 했고, 아마 지금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인스코비가 올라간 게 이제 딱히 이슈가 없이 올라갔는데, 아피메즈 골관절염 임상 상상이 완료가 된 제품에 대한 FDA 승인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셀루메드와 인스코비는 같은 짝짓기 매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차 매수는 여기서 진행이 됐고, 2차 이제 확인해서 여기서 매매가 됐겠죠. 그래서 매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보유 수량의 70% 매도하고
30%만 홀딩을 하고 내일 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일 일단은 인스코비가 내일 갭을 들어줄지를 좀 보고, 아무래도 이 구간에 대한 매물 압박이 좀 있어서 윗꼬리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쪽 섹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여져서 또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셀루메드는 기업으로 봤을 때 얘가 코스닥 상장사라 올해 연말을 넘기면 안 될 주식입니다. 올해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한다면 12월 달까지만 매매를 하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될 종목. 왜냐, 내년에 관리 종목 확률이 높죠. 거의 100%네요. 100%.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얘는 하면 안 돼요. 관리 종목 되니까. 그런데 인스코비는 얘가 이제 그나마 조금 나요. 인스코비는 그나마 얘가 코스피이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얘가 지금 뭐 관리 종목 되고 뭐 그런 부분은 없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스코비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시간 외에 좀 빠지는 거 보니까 내일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징주로 좀 보였던 게 프로스테믹스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데, 이 종목도 이제 프로스테믹스도 줄기세포 관련주인데요.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121선을 돌파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횡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오크레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그 다음에 이등주, BP도, 그리고 제노포커스까지 내일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시간 외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느 컬러의 윙이푸드. 일단 본느는 어제 매매를 하고 오늘 매도를 했어요. 약수익 정도의 매도를 하고 지금 보는데, 금요일이 지나면 광군제입니다. 그래서 이 광군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을 이제 내일 단기로 보고, 내일 장 막판에 50% 정도 정리를 하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화장품주들 시간 외에 나쁘지가 않네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내일 화장품주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미중 관세 철폐가 되면 중국 소비주, 그 다음에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무조건 좋아요. 컬러레이 아마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컬러레이 상한가, 그 다음에 당연히 윙이푸드 상한가, 그 다음에 당연히 홍성 그룹, 홍성도 상한가일 거고, 홍성이 제일 먼저 갔네요. 그럼 대장은 홍성이고, 뭐 골든 센츄리가 있나? 9%, 그 다음에 이렇게 로스웰 7%,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또 9%대. 내일 이쪽이 다 강합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일 뭐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이거는 참 그 유튜브에서 답을 낼 수가 없는 건데, 저라면 두 개에 대한 시가 베팅을 할 거예요. 근데 시가가 20% 이상 뜨면 좀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0% 이상 뜨면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좀 낮게, 예를 들어 10% 근처에서 움직이면 대장 위주로, 그리고 10분 내에 매도하고 다시 볼 거예요. 10분 내에 매도하고 위에서 매도하고 눌리서 다시 사서 여기서 매도하고, 이렇게 2차까지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노메딕스, 나노메딕스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노메딕스 사실
전략은 이랬습니다. 핵심은 10350에 대한 네, 지지입니다. 그리고 10350은 무조건 온다라고 장 초반에 했고,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이 기자 내용에서 이 미고에 대한 의문이 제 스스로 네, 없었다면 네, 시초가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도 나올 수 있었어요. 수익을 내고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수익 내고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략을 비중 축소로 바꾼 이유가 대표 통화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좀 약한 거, 이게 대표가 자신감이 좀 약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미고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고 보자라는 관점으로 해서 급락할 때 매도를 안 하고요. 여기서 조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50% 이상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좀 네, 들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비중을 많이 줄여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매매가 돼서 손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이제 종목적으로 조금 쉽지가 않았죠. 그렇게 돼서 나노메딕스만 하나 좀 봐볼까요? 나노메딕스는 그래도 다른 종목에서 나노메딕스는 다른 종목에서 일단은 뭐 복구가 오늘 거의 대부분 됐는데, 일단 뭐 이때도 매매를 했었고 이때도 매매를 했었을 거예요. 마킹이 안 나오나? 그래서 매매를 지금 매매를 해오고 있는데, 매매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다시 이제 물량을 또 다시 잡았다가 떨어졌는데, 사실 여기서 매수를 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 5%권 정도에서 제가 손절을 이거는 진행을 좀 한 것 같아요. 나머지 물량은 가지고 있다가 상황을 좀 지켜볼 예정인데, 차트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충분히 반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 시가부터가 위로 떠서 올라온다면 지금 생각은 1160 정도가 기본 반등권으로 보여요. 1160 라인까지. 그래서 1160 정도의 전략 매도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호가창이라든지 수급이 원활하면 추가 매수를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뭘 했을까요? 셀루메드를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네요. 이때부터 들어가서 이때 이렇게 매매가 좀 진행이 됐고, 뭐 그 다음에 에어부산을 보면 이제 이때 돌파 구간을 보고 들어갔다가 힘이 좀 약해서 그냥 팔았어요. 왜냐면 아시아나 IDT는 굉장히 강했는데, 이 시간에 굉장히 강했는데 얘는 강하지 못한 흐름을 보여서 그냥 종료를 했고요. 일단 뭐 마땅히 한 게 없네요. 명문제약 정도. 이것도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 이 돌파 매매를 하고 뭐 간단하게 한 3% 정도만 네,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뭐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네, 볼 게 없네요. 손절한 종목 봤으니까요. 그래서 나노메딕스나 이런 타점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노메딕스는 이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런 종목을 대응을 했냐라는 점을 뭐
부끄럽지만 네, 한번 까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 전일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네, 못 넘으면 매도고요. 그리고 반대로 낙주매매 한 사람은 여기서 수익 구간이었겠죠. 각각 매매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마다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시장에 배우고 있고 또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매매하고 있는 한 명의 트레이더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겸손해야죠.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